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길입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 평소에 책 많이 읽으신다는 거는 이제 다 알고 있죠. 읽기만 하는 게 아니시죠. 쓰기도 하십니다. 벌써 두 권째 책을 쓰셨습니다. 이번에 나온 책 제목이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2024년 4월에 나왔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 2021년에 10월 달에 냈던 책이 있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라는 책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을 내고 나서 2년 6개월 만에 이번에 새 책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죠. 첫 번째 책은 직접 썼고요. 두 번째 책은 인터뷰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웅정 씨가 그간 작성했던 독서 노트에 기반해서 김민정 시인이 질문하고 손웅정 씨가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문답을 그대로 텍스트로 담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손웅정 씨의 성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손웅정 씨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얼마나 사색을 많이 해온 분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손웅정 씨의 평소 생각, 신념 이런 걸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면 첫 번째 책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글을 통해서 직접 아주 구체적으로 써내려간 책이 바로 첫 번째 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깊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이번 책은 인터뷰집이죠. 그리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아마 이런 걸 의도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질문을 굉장히 다양하게 합니다. 여기에 맞는 다양한 답변을 얻어내고자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진중함과 깊이를 기대한다면 첫 번째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걸 고르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두 책을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책 각각은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어졌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이걸 보면 기본적으로 재밌죠. 아주 재밌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그대로 책으로 담아냈고 그리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내 아주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지면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 아시는 것처럼 손흥정 씨는 명언 제조기죠. 툭 치면 명언이 하나씩 나오는 듯한 그런 분입니다. 워낙에 많이 읽기 때문에 어디선가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명언이 툭툭 튀어나오는 걸 이 책에서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면을 통해서 생중계되는 듯한 명언이 나오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것도 이 책을 읽어내는 재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점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책을 보면서도 느꼈던 건데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을 보면서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손은정 씨는 결벽증이 있다. 네, 이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결벽증이라는 거는 지나치게 깔끔함을 추구하는 성격, 이 정도로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이건 강박의 한 형태이기도 하죠.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벽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는 꼭 기상한다는 거예요. 매일 그렇다는 겁니다. 이후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루틴이라고 하죠. 첫 번째는 환기를 해요. 이게 여름이든 겨울이든 항상 하는 일입니다. 창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새벽 3시 반에서 4시 그 새벽 시간인데도 창문을 활짝 열고 집안을 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돌이. 먼지 떼내는 도구 있죠? 돌돌이로 이부자리와 베개를 민다는 거예요. 이건 맨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겁니다. 양말도 돌돌이로 밀어서 먼지를 떼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화장실 변기도 락스를 뿌려서 하루에 2번 이상 닦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면대도 손을 씻을 때마다 수세미로 닦아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와 정리 정돈에 두서너 시간을 쓴다고 해요. 매일. 대단하죠? 이거 아무나 못하죠. 돈 주고 하라고 시켜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손흥정 씨는 어릴 때부터 천성이 이랬다고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집 앞마당과 뒷마당을 다 쓸고 나서 그제서야 학교를 갔다고 하거든요. 천성인 거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닌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 네, 손흥정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뭐랄까? 정신적으로 개운하다랄까? 네, 워딩이 딱이래요. 뭐랄까? 정신적으로 개운하다랄까? 네, 이게 답변입니다. 이쯤 되면 병적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이분은 강박을 일종의 삶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 네, 이 생각을 이 대목에서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런 식입니다. 자기도 피곤하죠. 이렇게 매일같이 청소를 하려면 피곤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본능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집에 물건이 많으면 안 된다. 내 집에는 물건이 많으면 안 된다. 이걸 본능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이 많아지면 청소하는 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물건을 고를 때 최대한 단순한 디자인을 고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장식이 있거나 화려한 문양이 있으면 거기에 먼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청소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이분 집엔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청소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물건이 있더라도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 손흥정 씨는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돋보기를 종이에다 대고 태양빛을 모으면 종이에 불이 붙죠. 초점을 잘 맞춰야 불이 붙습니다. 바로 이걸 몰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과정을 몰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몰입은 어디에서 오느냐? 손흥정 씨는 단순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함에서 몰입이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단순함은 어디서 오느냐? 손흥정 씨는 단순함은 버림에서 온다. 버리다. 버림에서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버리는 행위가 바로 청소라는 거죠. 네, 자,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버림이라는 키워드와 연관된 또 하나의 핵심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건 벼림입니다. 벼림. 사전적 정의를 보면 벼리다라는 뜻은 무뎌진 연장의 날을 불에 달구어서 두드려서 날카롭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뜻으로는 마음이나 의지를 가다듬고 단련해서 강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단련하다, 수양하다, 연마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손흥정 씨는 버리다 라는 동사를 벼리다 라는 동사와 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는 거 이 책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버림이 나의 벼림으로 이해받을 수 있다면 점점점 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손흥정 씨에게 버림은 몰입을 위한 것이고 그 몰입을 통해서 손흥정 씨는 마음을 가다듬고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손흥정 씨의 결벽과 강박에 대해서 짧게 언급했습니다. 손흥정 씨에게 결벽과 강박은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분하고 같이 살거나 같이 일을 하거나 혹은 이분에게서 뭔가를 배우는 행위 무척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분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좋은 성과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손흥민 선수의 월드 클래스 축구 실력이 아닐까, 월드 클래스 인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문구를 읽어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첫 부분에 나오는데요. 잠시 읽어볼게요.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하루하루 무언가를 더하고,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하루하루 무언가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지식은 내가 무엇을 배우느냐에 목적이 있고, 지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관점이 있잖아요. 지식이나 지혜가 더해질 때 내가 얻는 게 많아 보이지만, 이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최고의 음식이 소식인 것처럼요. 효율을 따진다는 건 더 적게, 더 좋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장 적게, 하지만 가장 좋게. 수련의 최고 단계는 그리하여 단순함으로. 네, 수련의 최고 단계는 단순함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인상적이죠? 단순함은 미니멀리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니멀리즘을 참 좋아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효능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